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해운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HMM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부진 우려가 시장에 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부진 우려가 진짜로 실적 부진 우려가 현재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인지 제가 직접 IR 담당자님과 통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진행을 하면서 향후 긍정적인 면들,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 제가 많은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주요 골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선박 공급 과잉 우려가 있죠. 여기에 따른 현황과 전망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HM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대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선박 공급 과잉 우려 먼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코로나 당시에 발주했던 선박들이 운항에 나서면서요, 컨테이너 선수와 선복 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선박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질문을 해봤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지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부터요. 선봉량 자체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난해는 200만 TEU 그리고 올해는 300만 TEU, 내년에는 200만 TEU가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체 글로벌 선대 현황이 3천만 TEU인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공급량은 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 가능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현재 선박 공급량 자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IR 담당자님의 대답에 따르면은 이 환경 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폐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폐선이 되고 이 환경 규제 간화로 인해서 폐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공급 해소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거 외에도 홍해 이슈 그리고 공급망 혼란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급을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이슈 먼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홍해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점령을 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 운하가 사실상 봉쇄가 됐고, 이로 인해서 희망봉 항로로 우회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복 공급량의 감소를 초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운임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질적인 지표를 보면은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 같은데 결정의 수치로 보면은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23년 12월부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봉량 같은 경우에는요 3,662천 TU였습니다. 다만 올해 6월에는 약 10배 정도, 9배 정도 급감을 했고요. 반면에 희망봉을 우회하는 선봉량 같은 경우에는 약 30배 정도 증가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희망봉으로 우회를 하다 보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서 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좋은 실적들을 보였고 이로 인한 기대감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이 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또 후티 반군의 유조선, 이 화물선을 잇따라 좀 피격받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장기화되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이로 인한 HMM의 수익성 향상이 기대가 될 수 있을지 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바로 HMM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바로 초대형 운반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해 봤습니다. 초대형 운반선을 통해서 효율성 제고 전략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물어봤는데 일단 선박들은요 대형선이 많고 만 TU 이상으로 붙다라고 한다면 HM 같은 경우에는 현재 80%가 대형선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컨테이너선보다 20% 이상이나 효율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중국 관세에 따른 수혜입니다. 이 중국 관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24년 5월부터 이 미국이
8월부터 중국산 식품에 대해서 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품목이 밀어내기 수출을 강행에 따라서 항만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컨테이너로 선점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특정 항로를 따라서 원래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중국, 북미 항로로 좀 집중되면서 대여료가 급등을 했고 이 컨테이너 선박가 모두 중국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이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들, 이러한 무역 전쟁들로 인해서 이 흠이 지수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떠한 답변을 받았냐라고 한다면요. 제 질문은 일단 이번에 대중국 관세에 따른 내용의 수에 좀 여쭤봤더니 2분기에는요. 이러한 면에 의해서 조기 선점 물량이 증가했다는 관측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실제적으로 물동량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대선 이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재해야 되는 이슈라서 이러한 이슈가 더 지속적으로 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HM에 이게 있어서 지속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직접 IR 담당자님과 통화한 현재의 현황과 좀 전망들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까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ML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대에서 좀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HMM에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힘입어서 상승 시에는 앞서 저항을 많이 받았던 지지와 저항을 받던 구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매물대와 장기 이평선에 얽혀 있는 라인대들을 돌파하면서 이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대한 여부까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HMM의 실적 부진 우려의 현황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